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아침도 많이 춥네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가장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중부 내륙 지역은 한파특보가 발령 중이라고 하죠. 이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영하 3에서 5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또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좀 계속해서 매선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절기상 우수죠.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까지는 대체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를 포함해서 전국의 9개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이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전으로 돌입했는데요. 대학의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이 대선 공약 제안 사항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인터넷을 통한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틀 전에 태장동의 마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의 산으로 옮겨 붙기까지 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죠. 그 화재 원인이 좀 밝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이 겨울철 화재 발생 현황 또 예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신청했고 오는 3월에 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9년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데 이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 친화 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영월군이 내달부터 명승 제75호 한반도 지형과 연계한 카르스트 지질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약 29억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서 한반도면 옹정리 일원에 조성되고 이를 위해서 일부 사업 계획의 변경을 거쳐 조만간에 이 지질 문화 영상관 등의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내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평창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이 올해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모두 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이 평창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개선하고 캠핑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시설 개선 사업은 오는 4월까지 이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서 연말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강원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의 9개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요, 이 거점 국립대학교를 이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할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혁신안을 밝히고요. 이를 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이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총장 김헌영입니다. 예. 자, 우리 총장님께서는 11대, 12대 총장으로 이제 연임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째시죠, 총장? 지금 정말? 횟수로는 7년째입니다. 오래되셨네요. 2016년 6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횟수로 7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지방대 또 이제 국립대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7년 참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어깨가 무거웠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땠습니까? 네, 특히 우리 강원대학교는 구조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평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네. 총장에 취임하고
그런 어떤 역경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예. 뭐 완전히 정상화돼서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또 학력 인구 급감이라든지 뭐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대학의 현실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도내에 이 단일 국립대 또 이것이 이제 많은 논의가 되면서 뭐 통합의 필요성도 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그런 문제는 약간 논외로 하고 다른 내용들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의 국공립대학 좀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대학이라고 하면 아마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들을 사회로 진출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그 본업이라고 하면 또 학생 지도, 사회 봉사 이런 거였다면 최근에 대학의 역할은 대학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대학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지역 문제 해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대학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공공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 책무성이라고 하면 최근에 인구 급감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라든지 네. 지역 인재들의 지역 사회에 정주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전, 사회를 갖다 변화의 선도 뭐 이런 역할들을 지역 국공립대학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위성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또 존재의 의의를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런 그 역할을 수행하기는 현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라는 또 인식하에 지난 9일이죠. 이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이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고등교육 혁신안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그 고등교육 혁신안 또 이제 정치권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도 제안했습니다만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고등교육 혁신안은 그동안 정부가 이 고등교육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즉 말해서 지금 학생 1인당 교육비라든지 그다음 교육비 환원율 같은 지표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하위에 최하위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초중등 교육의 예산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에 있습니다. 즉 초중등 교육에서는 집중을 했으나 네. 대학 교육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든지 그다음 고등교육 예산은 그동안 신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아주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차기 정부에서 이 고등교육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네.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금 변화무쌍한 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등교육의 전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같은 대학이라도 수도권에 있냐, 지방에 있냐, 또 지방대, 또 이제 인서울, 또 비서울, 좀 이런 그 양극단의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지방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그 단적인 예가 신입생 충원율입니다만은 그래도 국립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 충원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뭐 이미 2년 전부터 입학 정원이 수험생 자원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네. 작년에 국공립대 중에서도 한 10% 혹은 많게는 20% 정도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4년도, 즉 2년 뒤죠. 2024년도 입시에는 입학 자원이 10만 명 이상이 부족할 거다라고 해서 아마 거점 국립대의 경우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에는 뭐 이 충원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입생 충원율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참 걱정스러운 현실이죠. 게다가 알겠습니다. 예. 지방에 이것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요. 좀 걱정스러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학령 인구가 정말 또 계속해서 눈에 띄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분히 예상되는 또 여러 가지 그 현실을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에 협의회 차원에서 이 정치권의 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지역 인재 채용 의무제 개선, 또 국공립대학의 무상 등록금제 시행, 또 국립대학법 제정, 또 연구 역할 강화 등인데 좀 이 부분들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결국은 인구가 급감하고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되는 것을 타개해보자. 이걸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가 연구 중심이 돼서 네. 지역에 있는 국사립 그리고 전문대학을 이끄는 공유대학 개념을 도입해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점 국립대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립대 평균 수준, 즉 법인 수준, 서울대, 인천대 법인대학 수준 정도는 예산이 넘어야 된다. 지금 현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학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교육비가 좀 늘어야 되고 또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들을 선발을 의무화해줘야 된다. 현재 30% 정도 되는데 네. 아예 비수도권 출신들 20% 선발을 좀 추가를 하자. 또 세 번째는 헌법에 명시한 교육받을 권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또 지역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대 학부생 등록금을 무상 등록금 정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에서 국립대 무상 등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민들한테 이미지 제고라든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런 학생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연구중심 대학이죠. 그래서 국책연구소의 분원이라든지 앞으로 국책연구원을 신설한다면 이거는 지역 대학의 그 유치 연계가 되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중복 투자가 아니냐. 네. 그 지역 대학이 연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 제안을 저희들이 했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또 정책 공약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을 엄선해서 저희들이 네 가지를 채택해서 대선 후보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좀 너무 늦은 감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이런 그 제안에 대해서 뭔가 좀 답변이라든지 응답이 있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고등교육 정책 포럼, 2차 포럼, 3월 달에는 선거 이후에도 네. 여기 3차 포럼을 열어서 인수위라든지 해서 이런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번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4대 안건 뭐 하나하나가 정말 좀 많은 시간을 제가 여쭤보고 또 답변을 들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아쉽네요. 좀 이 정도로만 그친다는 것이요. 좀 요 하나하나 좀 테마로 제가 연락을 드리면은 좀 자주 이 독립된 안건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문제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대학의 문제가 지역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지역 협력이다. 즉 지역 사회와 대학이 공동의 어떤 체제를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로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응하겠습니다. 이거 학교 구성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부모 또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화두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의 인터넷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이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에 불편이 줄면서 시민들의 호응도도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형 폐기물을 인터넷 접수하는 그 이용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 관련해서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원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대형 생활 폐기물을 인터넷 접수를 통해 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마다 이용 건수가 늘면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폐기물은 침대, 책상 등 대형 물품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대형 폐기물 콜센터에 전화 접수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운영됐는데요. 전화 접수의 경우 통화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와 방문 접수는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편리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대형 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원주시 대형 폐기물 처리의 인터넷 접수는 2020년 2,3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9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 전체 신청 건수 중 인터넷 신청 건수가 2020년도에 14.6%에서 2021년도 30.5%로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앞으로도 점점 인터넷 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권혁준 주무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대형 폐기물은 침대, 책상 등 대형 물품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물을 말합니다. 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배출 신청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을 별도의 보관 장소에 모아서 일괄 신청을 하지만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원활한 수거 작업을 위해 문 앞까지 배출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로 배출 시에 무단 투기로 오해를 받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 수수료 결제 후 신고 필증을 출력해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출력이 어렵다면 배출 신청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와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완료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부착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대형 폐기물 배출 인터넷 접수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배출을 무료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형 폐기물 인터넷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 원주시 대형 생활 폐기물을 검색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에 배출 정보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고요. 신고 필증을 출력해 폐기물에 부착 후에 쓰레기를 별도 보관 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폐기물 배출을 신청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오븐,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복사기, 정수기 등의 항목인데요. 대형 가전은 단독으로 무상수거가 가능하고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배출 시에 무상수거가 가능합니다.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폐가 전수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어떤 항목이 무상수거 가능한지 확인 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수거 품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 폐가전 무상수거를 검색하거나 전화 1599-090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주시청 생활자원과 권혁준 주무관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원주시는 2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에 폐기물을 품목별로 담아 정해진 요일에 맞춰 문 앞에 배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검은색이나 불투명한 봉투에 담을 경우 식별이 어려워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쓰레기 배출 전체적으로 좀 개선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이 또 함께 해야 될 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강원도 내 도심 외곽 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불법 투기 적발이 쉽지 않은데요. 지난 한 해 원주시에서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 적발 건수는 10건에 달합니다. 타 지역 폐기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스티로폼을 귀래 호저면 일대에 버리고 간 경우도 있어 주민이 시청에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폐기물은 정해진 요일에 맞춰 품목별로 분리해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또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단속 대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틀 전이죠. 지난 14일 월요일 오후 3시경에 원주시 태장동의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산으로 옮겨 붙기까지 했는데 다행히 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합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소방서 현장 대응단의 권영훈 소방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원주시 태장동 마트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이틀 전이죠. 지난 14일. 이 3시간 만에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큰 화재였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네. 원인 파악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고요. 자, 일단 좀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트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의 산으로 옮겨 붙어서 산불까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화재로 정말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만은 이 진화 작업에 좀 어려움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저희 이 당일날 바람이 서남풍에서 상당히 많은 바람이 세게 불었었고, 네. 이에 저희는 소방 펌프차 7대, 물탱크 4대, 사다리 1대, 인원 62명을 신속 출동시켜 인근 건물로 연사 확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주변으로 연사 확대 중인 산림화재는 저희 산불 진화 장비와 시청 산림 진화대, 산불 진화 헬기 등과 함께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쳐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피해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피해 규모는 110여 평 정도의 창고 1개동이 전소되었고, 네. 임야가 0.4헥타르 정도 소실되었습니다. 예. 건물 한 동에 다 탄 건데 원래 이거 창고로 쓰이던 곳인가요?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창고형 대형 마트로 다양한 종류의 생필품을 판매하던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 마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재고를 이제 두던 곳인데 좀 피해 규모가 상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 겨울철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난방 기기도 많이들 이제 사용하고 계신 때입니다만은 좀 원주 지역을 비롯해서 전체 화재 발생에서 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략 한 5,600건이며 이 중 원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775건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창고, 음식점 등 비주거시설에서 238건, 주거시설 등에서 187건, 쓰레기 소각 및 들불 화재가 147건, 차량 화재가 11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3년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8명, 부상 7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 775건이 1년에 발생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3년간 3년간이요? 775건. 예, 예, 375. 그러면은 통계를 보면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예. 이 추운 날씨로 또 이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더욱더 커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겨울철 또 산불도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불과 화재 예방법 어떤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까요?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외출 전 가스 및 전원 차단 확인 등 사소한 관심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원주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가 69건 중에서 35건이 가정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되어 인명보호 및 재산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한 바, 이에 각 가정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야산 인근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및 산행 시 화기류 휴대를 금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표가 생각나네요. 자다 깨도 불조심 10번을 봐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했는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화재 예방 함께 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소방서 현장 대응단의 권영훈 소방이었고요. 자, 2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